용산 대통령실을 먼저 다녀왔고요.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입장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파면 사유 그리고 이 시각 장외 집회 상황까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먼저 이제 여당이 아닌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아니죠, 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을 뗀 국민의힘, 대선은 절대 져선 안 된다. 정권을 재창출한 지 대략 3년 만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동안 탄핵 기각이 대체적인 당론이다 이렇게 밝혀왔던 만큼 예상 밖의 결과에 충격도 꽤 큰 것 같습니다. 선거 직후에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지도부를 대표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합니다. 그런데 막상 헌재 판결이 이렇게 되고 보니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른 정치 길이며 분열과 정쟁을 벗고 사는 민주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모라고 생각합니다. 두 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두 지도부의 목소리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의원과 제가 한 2017년 그러니까 8년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 비슷한 뉴스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뭐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보수가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 또다시 탄핵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들 중에서 세 분이 일단 탄핵 소추가 됐고 예. 그중에서 이제 두 명이 탄핵이 됐는데요. 두 명 다 사실은 보수 진영의 대통령입니다. 사실 우리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대통령들은 하야와 피살 그리고 구속 그리고 자살 그리고 탄핵 이어지는 불행한 역사를 지금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상황에 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한 2년 정도 남기고 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즉 더군다나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탄핵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보수 진영이 이 사태와 이 상황에 대한 판단들을 정치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 확신으로만 어떤 뚫고 나가려고 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우리 정치의 본질인데 그거보다는 서로 어떤 적대적인 정치가 낳은 또 하나의 결과가 이렇게 빚어진 것 같고 또 우리 정치사에 보면 이제 1987년 이후에 이루어져 왔던 이 87년 체제가 이제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대통령 개인들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 이번에 사실은 탄핵 전 과정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 탄핵 소추를 하게 될 경우에 업무가 정지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비롯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고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 화면에 봤던 정말 무겁고 침통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습 잠시 보고 왔다면요. 국민께 사과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여당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송구하다고 했어요. 사실 이 판단, 헌재 선고가 8대0 전원일치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지조차 없었다. 여당에서도 충격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에서도요. 그 최지영 변호사님. 그러면서도 의미심장에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재명 세력에게 절대 선거를 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바쁜 꿀벌에게는 슬퍼할 시간도 없다 하는 그런 글을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지금 참담합니다. 하지만
빠르면 다가오는 6월 3일, 예.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대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정말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정권을 맥없이 넘겨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의도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송구하다라고 예. 해서 어차피 이 사태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일단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예. 이런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건 예. 승복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이 상황을 일단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 다음에 예. 다시 한번 나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통합과 쇄신을 함께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지금 의원총회를 했을 때도 어떤 향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내부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도 쇄신을 하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겸하게 듣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사과와 또 내부의 쇄신 그리고 단합 이런 키워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와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 시간을 한 이번 주 주말까지는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복을 했고 그리고 사과를 했고 쇄신하겠다. 그리고 대선도 잘 준비하겠다. 이재명 대표에게 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은 헌재 선고 전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의 내홍 혹은 태세, 선거 체제로 대선 체제를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과 예상이었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조금 빨리 대선을 준비하려고 하는 의지는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지가 보인다고 저는 평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상황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이 뭐 지금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반성해야 할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지 못한 것 예. 그리고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먼저였었어야 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이 뭐 대선 정국으로 이제 빠르게 모드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그동안 옹호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당의 모든 이 자원들이 총동원됐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예. 어떻게 대선 모드로 급속스럽게 이 변화가 가능할지 예.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갑자기 어제의 국민의힘과 오늘의 국민의힘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예.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떤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많이들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냐 하겠지만 일단 전선이 그렇게 갖춰졌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제 냉정히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됐고요. 의원총회 직후에 여러 보수 대권 주자들 전후로 해서 여러 입장을 냈는데 일단 통합과 힘을 모아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론화 해가지고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맞나요? 나중에 대표님께서 정리해서 하실 겁니다. 원내대표께서도 조기 대선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지금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안쪽에서 발언하셨나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의원님들 보수 분열 우려가 큰데 혹시 안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었나요? 그냥 자기 소외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뭐 안철수 의원이 탄핵 가결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 자체 충격이 어마어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통합할 때다. 유승민, 두 번째 탄핵이 참담하고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야 될 때다. 한동훈,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할 것이고 끝이 아니다.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고 바로 조금 전에 김문수 장관이 앞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 힘 모아 앞으로 나가자. 이 통합, 힘을 모으자고 얘기했는데 근데 잠시만요.
선관위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벌써부터 이제 차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고 곧바로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이제 조기 대선 체제인데 보수 잔명들도 한마디씩 했고요. 선관위는 오늘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네, 아마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국무회가 열리죠. 정기 국무회가 열리는데 아마 그날 기해서 이 선거 날짜가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60일을 꽉 채워서 6월 3일 그날 아마 선거 날짜가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대행이 선관위원장과 통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예비 후보자로서 뭐 사무실이나 선거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탄핵 제도가 도입되면서 탄핵 이후에 이 60일이라는 기간이 참 짧은 기간입니다. 선거하는 기간은. 아마 대략 각 당들은 5월 중으로 자체적인 어떤 이 경선을 통해서 각 당의 후보들을 아마 선출을 할 것 같고요. 4월 중을 통해서. 5월 중이면 뭐 거의 이제 지금부터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의힘도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안타까울 시간이 없이 예. 바로 이제 선거의 시기가 들어가고 특히 또 이 선거 자체는 지금 자신들이 있는 정당에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야당은 이재명 대표로 거의 뭐 확정되다시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 여기는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역전과 반전이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예. 빨리 선거 준비를 통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와 대항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냉정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 보면 뭐 재건, 극복, 통합 뭐 이런 메시지들을 대통령 파면 직후 내놓은 이제 보수 대권 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윤주 변호사님,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내용 중에 하나가 아예 홍준표 시장은 이제 조만간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에 뛰어들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봤는데요.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자면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음 주 정도에는 시장 자리에서 사퇴를 하고 대선 행보를 공식화하겠다 이런 예측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홍준표 시장은 만약에 이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곧장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뛰어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시장직 사퇴하고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보도 내용 중에서 예. 홍 시장 측이 다음 주에 책 2권을 출간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2권 중에 한 권은 그동안에 SNS에 본인이 올렸던 글을 모은 것이고 예. 또 한 권이 뭐 제7공화국과 관련된 책인데 그동안 그려왔던 어떤 대선 공약들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예. 사실상 이 2권의 책 내용들 자체가 홍준표 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내용들이 담긴 출사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권 잠룡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대선 행보를 보여주는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이 제7공화국을 얘기한 건 홍 시장도 개헌을 들고 나와서 대선을 뛰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 책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단 책 제목에 제7공화국이 들어갔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개헌에 대한 부분, 공약 부분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 책이 출간되고 아마 홍준표 시장이 개헌에 관련돼서도 어떤 공약을 내놓거나 이야기를 할지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 탄핵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본인이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바가 있었는데 저희 취재 내용에 따르면 이제 곧 대구시장직도 물러나서 대선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겠다라는 취지 얘기를 한번 봤습니다. 보수 대권 주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면 실제로 오늘 대통령의 탄핵 인용 그러니까 파면 직후에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SNS에 몇 마디씩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구무원 이철규 송구하단 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미애 책임을 통감합니다. 송구합니다.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박수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정 변호사님. 네. 이게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저희가 일부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저 SNS를 모은 것도 있고 유구무원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특히 이제 그 전원일치 판단 윤 대통령 파면에
헌법재판관들의 이견이 엇갈린 게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 꽤 친윤 의원들에게 충격인 것 같아요. 충격을 넘어 참담 뭐 이런 키워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권 내의 잠룡이다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분들은 예. 나름대로 소셜미디어에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른바 신친윤 3인방 내지 4인방이라고 불렸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기현 전 대표 이런 분들은 아예 아직까지 그 본인의 어떤 소셜미디어에 아무런 글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보신 것처럼 박수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아주 짧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 전략을 썼지 않습니까? 예. 당 대표와 당 공식 입장은 어쨌든 탄핵과 관련해서 좀 선을 긋고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탄핵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는데 예. 결국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상황 속에서 예. 빨리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조기 대선 모드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말씀드렸듯이 신친윤 3인방 내지 4인방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이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완전히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짧게 어떤 코멘트를 하거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어떤 글을 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지나고 내일쯤이면은 이렇게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번 탄핵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런 분들의 입장이 모아질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 당내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도 어떻게 보면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잠깐 지나갔던 화면이 뭐냐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 박덕흠, 윤상현, 나경원, 이철규, 뭐 유상범 이런 의원 등등 해서 오늘 실제 방청도 했고 헌재 주변에서 대통령의 기각을 외치면서 여러 목소리를 냈던 저 국민의힘 친윤 성향의 의원들이 말없이 조용히 다시 여의도 국회로 돌아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실제로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혹은 약간의 비판 목소리도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오염된 증거,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 이런 것들이 다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반드시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 정도의 결정이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야, 민주당 입법 독재 혼자 굴복한 게 아니냐. 저는 그래서 기각을 강탈당한 게 아니냐. 세상에 우리같이 분열돼서 대통령 두 번이나 탄핵시킨 어리석은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읍소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어요. 지금도 저 안에서 같이 못 앉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인터뷰 마지막에는 약간의 울먹이는 윤상현 의원의 모습도 봤는데요. 김진일 대변인. 민주당의 입법 독재 헌재가 굴복했고 기각 강탈 의구심이 있다. 뭐 아까 이철규 의원의 SNS 봤지만 유구무원이다. 뭐 강민국 의원은 문영배 대행의 편결이 민주당 논평인 줄 알았다. 물론 전반적으로 승복하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여전히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개별 의견 그 의원들의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얼마나 많이 승복을 강요했습니까? 그래놓고선 마치 지금 인용 결정이 나오자마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공격하는 듯한 저런 발언들, 저 과연 옳은 발언들일까요? 특히나 뭐 기각 강탈 의구심이 든다. 아니 헌재에서 다른 뭐 6대2, 뭐 7대1의 판정이 나온 것도 아니라 예. 8분 모두가 전원 일치, 어떤 뭐 반대 개별 의견도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럼 누가 누구를 승복시키고 강요했다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들을 저렇게 예. 하시고 그동안 수개월 동안 국민들을 굉장히 국민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개인적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으로서 공당의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말씀들을 하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근거 없는 얘기들을 아직까지도 말씀하시는 부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박덕흠 의원 아까 오늘 헌재에 갔었다가 추가로 SNS 썼는데 거긴 또 승복 메시지도 있고 통합 메시지 있으니까 그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현종 의원님. 근데 윤상현 의원 얘기 중에 감정에 북받치면서 우리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어떻게 2번이나 국회 문턱을 넘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게 자당 의원들이 이렇게 선뜻 넘겨줬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요지는 정치 문제를 왜 정치 문제로 풀지 않고 군인을 동원했냐,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전체 흐르는 맥락이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결국 군인으로 동원해서 풀기로 했던 그 문제에 대한 이 설치가 쫙 돼 있지 않습니까? 8명 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거는 결국은 정치로 풀지 않는 데 대한 잘못을 지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탄핵했다는 사람들한테 지금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하나도 없는가요?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지금 스스로가 확증 평양에 지금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결론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정말 기각될 줄 알았어요. 저는 이미 보십시오. 이 상황들 보시면 저도 이게 쭉 취재를 해왔지만 이 기각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군을 동원했고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지만 선관위에 갔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다 똑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일체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누구도 생각지 못한 거죠. 자, 어제 있었던 이 선거 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이 거제시장 선거에서 18% 차이로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재보선이요? 그렇죠. 결국은 이 중도층의 민심이나 이걸 전혀 도외시 한 채 거리에 나온 사람만 가지고 야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 이런 어떤 환상에 빠져서 결국 가다가 지금 오늘 충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반성한다 뭐 한다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반성은 스스로 이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통령을 오로지 옹호하겠다는 생각에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만 집중했던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자, 지금에 와서 이제 이 후회해봐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 때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상현 의원 그때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대통령 무슨 잘못이냐. 결국은 탄핵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똑같은 일을 벌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